여러분, 혹시 펀드나 간접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 그거 수수료도 내야 하고 돈 아깝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꼭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닫혀있던 생각이었는지 최근 깨닫게 되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투자 동반자 재테크하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혹시나 직접 투자가 자신에게 맞지 않은 분들에게는 간접 투자를 권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차이는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내가 직접 기업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겨 투자를 진행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직접 투자를 지향합니다. 저는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제대로만 한다면 직접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투자 공부에 대한 재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투자 공부가 재미있는 게 약간 보물찾기 게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보물을 찾고 그 보물이 나중에 세상에 알려져서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때의 쾌감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아직 시드머니가 그렇게 크지 않기에 막 운명을 바꿀 수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런 수익들을 쌓아나가면 충분한 재산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남들은 보지 못하는 혹은 보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를 얻기 위한 과정이 바로 기업 분석, 다양한 분야의 독서 같은 공부들이죠. 또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들이 참 재밌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지금의 영상 제작도 재밌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공부들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제 주위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존에는 막연하게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재밌고 돈까지 벌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너무 재미없고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시험 못 보면 매를 맞았었는데 너무 공부가 싫으니까 그냥 매를 맞는 것을 선택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만약 이런 공부가 정말 싫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열심히 기업 분석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시장보다 오버퍼폼하는 수익을 올려줄 펀드 매니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또 다른 차이이자 제가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수익률입니다. 직접 투자는 자신의 돈으로 자기가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하죠. 자기의 능력 범위에서 투자를 진행하기 너무 수월하고 시간적으로도 올해 수익을 만족스럽게 못 내더라도 내년에 잘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적인 압박에서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와 반대로 펀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펀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당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이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고객들의 항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펀드 매니저분들,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들은 내용이지만 꽤 많은 분들이 공통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A 산업이 시장의 주도 산업인데 이런 주도 산업이 없으면 왜 우린 이런 산업 안 삽니까? 하고 항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스몰캡 주식, 즉 작은 규모의 기업을 사서 평가 손실이 나고 있으면 직장 상사나 고객들로부터 지적이 들어온다고도 하고요. 삼성전자로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5% 정도는 그러려니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작은 기업에서 마이너스 15%가 나오면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여러가지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는 개인 투자자만큼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좋아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압박을 못 이겨서 퇴사를 하거나 원하지 않던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넣게 되는 거죠. 펀드 매니저 분들에게는 이런 불리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불리하고 저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 분석, 독서를 하면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개인 투자자가 유리할 뿐이지 펀드 매니저 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주식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해서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기업 보면서 투자하고 주변 지인들의 이 주식 좋다더라 하는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간접 투자가 100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도 훨씬 집중할 수 있고 자산 증식에도 훨씬 좋을 거기 때문인데요. 각자가 가진 재능이나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사에 재능이 있고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글쓰기에 재능이 있고 흥미를 느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투자 공부에는 재미를 못 느낀다면 그분들은 간접 투자를 통해서 펀드 매니저들을 레버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싶다면 1번 자신이 직접 투자 공부 열심히 하기, 2번 펀드 매니저에게 수수료를 내고 간접 투자하기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에 쓸 거냐 대 일정량의 수수료를 낼 거냐로 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만약 나는 투자 공부도 하기 싫은데 수수료도 내가 싫어, 그냥 누가 찍어주는 주식으로 돈을 벌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투자 시장에서 돈을 잃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런데 만약 투자 공부가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 나는 기업 분석이나 공부가 극상성이다, 이런 분들은 수수료를 내면서 좋은 펀드에 가입을 하시거나 시장지수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투자를 선택하실 테니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동반자,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